자, 지금부터 시간 잽니다. 이게 경청하는 자세냐고요. 지금 여기 뭐 시간 정해놓고 뭐 게임합니까? 현직 검사장이 춘천지검장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일제시대 재판만도 못한 헌법재판소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1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일제재판소 판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1시간 반을 들어줍니다. 왜? 이 이영림 검사장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판사의 소양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경청하는 거. 왜? 그 사람의 망망이 한 방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30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핵심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법조인의 소양이다. 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식에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시간 잽니다. 90분 동안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딱 누릅니다. 이게 경청하는 자세냐고요. 지금 여기 뭐 시간 정해놓고 뭐 게임합니까? 이런 식으로 헌재가 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조국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2심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결국 조국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이 됐지만 그랬던 재판부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방어권도 보장하지도 않고 지금 인권위가 그래도 방어권 보장하라고 권고문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신중에 신중을 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뉴데일리 유근일 칼럼 주필의 칼럼을 보면 춘천지검장의 헌재 일제치하 재판보다 못해. 재판 아닌 깽판이다. 법조계에서 그건이 나오고 있는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좌익 사법운동이 있었다. 뭐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소수자 우대법 같은 이 좌파적으로 바라보려는 신좌파 운동꾼들이 위스콘신 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에 등장했다. 이 세대가 그 이후에 사법부로 진입하면서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이 사법의 이념화가 없을 리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 재판이 아니라 헌법 깽판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 수준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날치기판이다. 혁명 정권의 혁명 재판이다. 그리고 유죄를 미리 정해놓고 치닫는 재판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절차를 역이용한,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한 타도, 숙청, 폭거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거대 야당이 증인 회유, 내란 몰이에도 헌재는 이러면은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이 사건은 탄핵 공작이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범계가 나타나가지고 국방이 왔던 곽종근, 김현태를 쉬고 있던 회의실로 들어가서 공익신고자 처리를 해줄 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녹취한다. JTBC 보낼 화면 뭐 촬영한다. 공익신고자 올려줄게. 이러면서 회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뭐 이거
어제입니까? 김현태 그 707 단장 이야기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해 당했다. 라고 성일종 국회의원이 또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묻지마식으로 질주하면서 오늘이 8차 변론입니다. 오늘이 8차. 오늘 이후에 추가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추가 변론 기일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변론이 끝나면 아마도 다음 주쯤에 최종 진술을 들은 다음에 1주에서 2주 이후인 2말 3초에 결정문을 발표하는 게 아닌가,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염려스럽다. 아주 염려스럽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오늘 헌재에서 윤 탄핵 심판의 국정원장 등이 증언을 합니다. 변론 끝날지 주목.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10시부터 진술을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인사청탁 관련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금 오전 제가 이거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원 해외 담당 1차장이 뭐 인사청탁을 했다는 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연합뉴스 속보로 뜨던데요. 그 지금 오늘 홍장원이 탄핵 심판 증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 그리고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적절하다 판단했다. 정보위에서 정보위원회,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비공개로 정보 업무를 보고를 받죠. 근데 거기서 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언급했다. 홍장원이 유력 인사를 통해서 7차례 인사청탁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선원이나 또는 박지원 의원이냐 묻자 조태용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장원이 이미 이 사건이 나기 전에부터 민주당의 박지원이나 박선원이하고 인사청탁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쉽게 하면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12월 6일 날 쉽게 하면 대통령을 확 물어버리는 이런 짓을 한 거죠. 응? 완전히. 자, 근데 이제 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최종 진술을 한다는 전제로 최종 진술을 하면은 심리를 끝내고요. 선고 절차만 남게 되는데 요 1번 헌법재판관이 다 모여서 평의를 엽니다. 평의를 열어서 자, 탄핵 이거 파면할 건지 기각할 건지 정하자. 그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를 하고 평의를 한 뒤에 표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8명이죠. 그죠? 40여 개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걸 모르겠는데 일단 8명이라고 치면 이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습니다. 6명이 안 되면 만약 5명이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3명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로 바로 직무 복귀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후 진술을 받고 결정문을 쓰고 하는 과정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오늘이 13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예를 들자면 이게 최종 변론 기일이다. 그럼 다음 주에 최종 진술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2주다. 이러면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마무리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답니다.